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5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사실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시장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이제 원웨이 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상승할 때도 상승했다가 잠시 조정을 보이고 끝나든지, 아니면 상승했다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하든지, 뭐 또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소폭 조정 넣고 다시 빠지든지, 뭐 이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원웨이가 대부분 다 많이 나오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시작을 할 때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에 빠지면서 오늘 시가 자체를 깨버리고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안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조금 같이 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자, 오늘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자체가 이제 장 초반에 시작했던 부분, 이때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 시작했던 부분 자체에서 시세를 조금 냈어요. 그죠? 좀 상승으로 출발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1%대 반등으로 마감을 금요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후에 빠지고 난 다음 다시 여기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어때요? 전 저점을 지켜줬던 요 자리 자체가 깨지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뭡니까? 투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투매가 또다시 아예 이거 이대로 빠지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주다 또다시 한번 또 빠지면서 거래가 또다시 한번 붙었거든요. 물론 이게 장 후반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더 붙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방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신망 매물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출회가 됐다.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봤을 때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도 보면 큰 변화 자체는 없었지만 평약이 흘러갔지만 결국 전 저점을 깼던 것은 똑같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돌렸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수급을 잠깐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수급이 제가 이제 투신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금을 봐야 된다 했어요. 투신과 연기금. 요건 방송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인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당장 금리와 환율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방향성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은 봐야 된다 했죠. 연기금은 얘네들은 결국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바로미터적인 역할, 그리고 조금 더 영특한 매매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하지만 이 투신권과 지금 연기금이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장 후반 갈수록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이어갔다는 거예요. 순매수를.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투신이 매도를 하면서 장도 함께 같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연기금 추이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연기금은 그래도 오늘 꾸준히 매수를 했죠. 투신이 지금 문제였고,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투신권이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락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연기금 혼자, 연금과 기금만이 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 자체가 랠리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과 그리고 수급에 의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신에 대한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고, 기간에 의한 수급에 들어오는 종목군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투신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시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서 환율하고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끊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방향성을 안 나타내느냐? 결국에는 지금 금리 잠깐 볼게요. 금리. 자, 우리가 흔히들 장기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 했죠. 그러면 10년물하고 30년물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소폭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선낮 빠졌어요. 선낮. 자, 그러면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원달러 환율 보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또 1134원이에요. 오늘 월요일 장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금리,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소폭 올랐고, 그리고 환율은 소폭 빠졌습니다. 조정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환율과 금리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환율이 방향성 예측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방향성을 지금 뚜렷하게 가지는 게 뭐냐? 결국에는 유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물 시장에서의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 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 자체에서 돈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방향성을 나타낼 때 많은 돈들이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지금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내줘야 하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도 뭐 미국장이 안 좋더라도 쭉쭉쭉 빠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오늘 니케이 시장 하자마자 빠져버리죠. 대만 증시 빠져버리죠.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빠져버리죠. 안 된다는 거지. 유일하게 오늘 그래도 적게 빠졌던 것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올랐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인도 같은 경우 0.4% 정도 빠졌는데 자, 일단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 권역인데요. 조금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는 그래도 장이 지금은 저렴한 가격 권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사실 이렇게 장 빠졌을 때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이 이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 그렇게 해서 뭐 일단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일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송도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한 개를 진행하게 됐고 근데 일단 제가 보는 눈으로는 시장은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여지를 저는 충분히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도 오늘 5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잡아봤던 것이 시장이 방향성을 못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안정된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 좀 더 안정된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런 결국엔 실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바로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분야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전기차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기술적인 혁신이 우리의 체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실적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럼 메가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저는 한 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도주 안에서 지금 이 삼성 SDI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조정에 대한 주가 자체는 잠시나마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주가는 빠지기 힘들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내일 시장에서의 상승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도 뭐 레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데 주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성 SDI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우리가 SK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요게 세 번째 출연한 종목인데, 자, 요게 첫 번째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정유주니까 뭐가 좋아요? 배당이 좋죠. 그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슈는요, 뭐예요? 2차 전지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다 나쁜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이때까지는 정제 마진으로 먹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 2차 전지 분야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주가로도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게,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이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악성 매물 있는 자리가 이런 20만 원대가 될 수 있고, 이 자리 자체를 지금 2010년부터 시작,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돌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이번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한 이유는 뭘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장 큰 투자 심리가 작용했던 것은 과연 정제 마진만으로 먹고 살 거였다면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레벨업 시켰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저는 2차 전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2차 전지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혁신이 붙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더욱더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유가에 대한 유가세 인하를 얘기를 했거든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제 마진이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대신 우리가 케미칼 중에서도 석유에 대한 1차적인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화학업체들,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유류세 인하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 대신에 배당,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 정제 마진까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면서 이 SK이노베이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MP한강 보겠습니다. MP한강이 이제 미스터 피자 그룹, 미스터 피자의 줄임말이 이제 MP죠. MP. 이제 MP한강인데 사실 MP한강은 이제 화장품 관련으로 미스터 피자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MP 회장이 이제 정우영 씨죠. 이슈가 되어서 조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좋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에 대한 기업에 대한 변모, 업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업들이 제가 이 기업을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 기업이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사업에 대한 추가 가능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뭐 내부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기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대신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우리가 성창오토텍 보겠습니다. 자, 이 성창오토텍이 오늘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현대차가 발주를 했던 수소차 중에 1호차를 시승했다라는 뉴스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수소차 테마가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맞으면 빠져버렸는데, 이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인버터라는 것은 쉽게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인버터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좀 쉽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전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전자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제어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에 대한 역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몸에서. 우리가 에어컨이 1등급에서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뉘는 것이 바로 인버터 때문에 나뉘는 거거든요. 인버터가 얼마만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기도 하고 3등급이 되기도 하고 5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탁기, 냉장고, 여기서도 인버터에 대한 보증을 10년 해준다 하잖아요. 그만큼 인버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량 인버터를 납품한 업체예요. 차량 인버터 중에서도 얘들이 어디에 납품을 하냐? 지금 현재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출시된 차량에는 다 인버터가 다 들어갔어요.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성창오토텍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인버터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지금 주가는 조금 과매도한 성향이 많지 않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한 11,000원대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역이 조금 돌아가는데, 요거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제가 향후 행보를 조금 지켜보자는 말씀 드렸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주가 안 빠지고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워낙 바닥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힌트는 신동빈, 이렇게 키워드를 한 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도 내일장 관심 가질 종목도 한번 같이 봤고, 최근에 이제 시장도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어떻게 좀 빨강색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넥타이도 일부러 빨강색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지금 방송도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간은 우리가 지금 시장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더 보면서 바로미터를 삼으면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다시 마감하고 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